자, 우선 이 식을 보면 이 식이 0이 되어야 하잖아. 즉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또는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가 0이겠지. 근데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고 요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즉 x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요 k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k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되게 바뀔 텐데 그거를 한번 관찰을 일단 해봐야 돼. 먼저 얘는 그냥 그릴 수 있지. 그냥 좌표평면 그려보면 0이 있고 4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다. 조금 삐뚤삐뚤한데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림이 우선 이런 식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지금 문제를 봐봐.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이 도형 C가 지금 이 식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이잖아, 그지? 근데 이 도형 C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래. 그러니까 이 뭘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딱 요거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런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어때? 두 개 만나지, 그지? 그러면 FT가 2가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 0이지. 만나는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FT가 0이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1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2가 될 거고, 맞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딱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FT가 0이 되는 곳이 없는 그림인 거야, 요거는. 오케이? 요런 그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이런 그림이 있을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렇게 싹 접하는 그림도 나오겠네.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그냥 이렇게 겹쳐버리는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겠다. 이거 말고는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얘가 다 포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얘가 다 포함을 해주니까 결국에는 이 5개의 경우의 수를 기준으로 한번 봐야겠다. 맞지?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눴는지 그 논리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이 논리가 매우 중요해. 문제 풀 때 앞으로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경우의 수를 나누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눴는지 그 논리를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자 우리의 기준은 좀 리마인드하면 y는 t가 요 그래프 도형 C와 겹치는 만나는 개수 ft를 기준으로 ft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ft의 함수가 달라지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눴어. 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가면 쭈가 질문해줘. 그러면 먼저 제일 밑에 거부터 볼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됐을 때 그냥 완전히 중간에 0인 구간이 있는, FT가 0인 구간이 있는 거지. 이때는 FT가 0이잖아. 이런 곳을 1번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지금 여기 점이 언제야? 여기가 2고 지금 여기 y 값이 얼마지? y는 얘는 x 마이너스 4였으니까 이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4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잖아.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인데, 따라서 얘는 여기가 k야. k 마이너스 k야. 맞지? 마이너스 k. 그러면 이 경우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어때? 작은 경우지.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k가 4보다 큰 경우겠다. 그치? 근데 아마 예상컨대 대다수의 많은 해설지들은 내가 말한 어떻게 경우의 수를 나누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 놓은 해설지들이 대다수야. 그치? 이렇게 애초에 이런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이런 논리를 설명하는 해설지는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이건 알아서 해라 이거지. 근데 결국에 아마 뭐 어떤 문제지, 뭐 숨마쿰라우드뿐만 아니라 자이스토리든 마더텅이든 무슨 문제집을 보든 간에 이걸 기준으로 갑자기 경우의 수를 나누는 놈은 그건 짬밥을 좀 먹은 놈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나눈 다음에 그때가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떨 때냐를 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 뿐이지, 처음부터 이 수치를 떠올리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짜자자작 나누는 거는 아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경우의 수를 파악해야지, 경우의 수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뭔가 K 범위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 실제 사고방식은 이렇게 가는 건데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리고 항상 그러면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림으로부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을 해야겠구나.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지 논리를 파악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K 범위가 나오는구나. 이 흐름을 기억해야지 해설지처럼 K 범위가 먼저 나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제 한번 풀어보면, 이제 이때는 그러면 FT가 자, 여기서 이제 뭘로 할까? 주황색 선으로 그릴게. 주황색 선을 잘 따라오시오. 그러면 T가 여기일 때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쭉 하면은 T가 이때는 FT가 2겠지.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FT가 1이겠고, 만나는 점 개수니까, 그지? 여기서는 FT가 0이겠고, 여기서는 FT가 1이겠고, 여기서부터 쭉 위까지는 FT가 2겠지. 그러면 어떤 값을 기준으로 FT가 변하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겠네. 이걸 기준으로 한번 FT를 그려보면, 이제 FT는 지금 여기 경계값이 어디지? 여기는 마이너스 K야, 맞지? 마이너스 K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값은 마이너스 4야. 요걸 기준으로 변한다, 맞지? 그래서 이 K 그러니까 T 값에 따라서 FT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그려보면, 이제 마이너스 K보다 T가 작을 때 FT는 2가 되겠지. 2.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근데 딱 마이너스 K일 때는 1이 되겠지. 그러니까 구멍 뚫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계속 0이지. 그러니까 구멍 뚫고 이렇게. 정확히 마이너스 4가 될 때는 또 1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그 위로 올라갈 때는 계속 두 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맞지? 오케이. 그럼 이제 FT를 구한 거야. 그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기를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를 할 때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 값이 수렴한대. 그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이게 성립한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리미트 T가 A로 갈 때 FT가 수렴한대, 맞지? 이게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T가 애초에 수렴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러한 K 값이 없는 거야, 맞지? 왜? 수렴을 안 하잖아. 딱 봐도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가 극한값이 다르지. 또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가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 않지. 따라서 만족하는 K가 없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고려하려고 한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먼저 그림으로 어떤 경우였어? 4까지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좀 올라와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그래프였지. 자, 그러니까 요게 y는 x-4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야. 그러면 이때 어떻게 ft가 변하는지를 관찰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ft는 2, 여기 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도 ft가 2가 되겠지. 그 다음 쭉 올라갔을 때도 ft가 2가 되겠다.
어느 순간에도 ft가 2가 되지.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t에 따라서 f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그게 그냥 어떤 점이든지 상관없이 2로 일정하더라 라는 게 이런 케이스에서의 ft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이때 과연 리미트 t가 a로 갈 때 ft가 모든 a에 대해서 수렴하느냐, 이게 어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의 값이 이 값이 수렴하느냐. 그치? 당연하지. 왜?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아봐. 그 어떤 점에서도 좌랑 우의 극한값이 같지. 좌랑 우의 극한값이 같지. 좌랑 우의 극한값이 같지. 좌랑 우의 극한값이 같아. 어떤 점을 잡아도 좌우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ft의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 맞지? 따라서 이 경우에 여기서 먼저 이 값이 어떤 k인지를 안 썼네. 이때 k는 뭐가 될까? k는 정확히 여기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수렴하기 때문에 k는 마이너스 4에서 성립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경우를 보자. 이때는 우리가 뭘로 했었지? 이런 그림이 있고, 원래는 1번 케이스는 이런 거,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돼서 딱 만났었는데,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였어? 세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온 이런 케이스였지. 맞지? 이런 케이스였어.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k가 이것보다 더 높은 거야. 즉 이거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큰 거지. 즉 k가 4보다 작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이때 과연 f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인데,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ft가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딱 이 점에서는 ft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t가 4가 되겠지. 하나, 둘, 셋, 넷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 또 가서는 여기서는 ft가 또 3이 될 거고, 그 위로부터는 쭉 여기서는 ft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사실 이것만 봐도 이제 수렴하는 값이 없으니까 이럴 때 k 값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겠지.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엄밀하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해보면은 t의 값에 따라 ft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제 2, 1 이렇게 해놓으면은 마이너스 4, 이제 마이너스 k가 있을 때 마이너스 4 이전까지는 계속 2였다가 딱 마이너스 4일 때는 이제 1이었구나. 그러면 2, 3, 4로 할게. 그러면 2다가 3이 되고, 그 위에선 4가 됐다가 여기서 3이 되고 다시 2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리미트 t는 a일 때 ft의 값이 수렴은 모든 a일 때 수렴해.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a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k일 때 수렴하지 않아. 근데 a가 여기에 또는이지. 또는 a가 마이너스 4도 아니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k도 아닐 때 이때는 수렴을 하지. 그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모든 a에 대해서 수렴하지 않을 것을 요구받고 있으니까, 따라서 수렴하지 않는다겠지. 수렴하지 않는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따라서 이제 만족하는 k값 없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케이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딱 만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접할 때를 볼 거야. 이렇게 이렇게 딱 한 점에서 접할 때는 또 달라지겠지. 그지? 그럼 이때는 k가 얼마일까? 아까는 지금 k를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면 이때 k는 뭐가 될까? 이때 k는 그냥 y는 x-4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 이 둘이 그냥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연립을 풀면 돼. 즉 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이다. 그러면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인데 이거의 판별식이 16 마이너스 8k. 근데 자,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고 그게 접하잖아.
우리가 어떤 2차식의 그래프에서 딱 이렇게 x축이랑 접했을 때 판별식이 0이었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면서 만난 경우에도 판별식이 0이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때 k 값은 2가 되겠지. 따라서 이때 k 값은 2다. 왜냐면 판별식이 0이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k가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그러면 이때 ft의 값을 그려보면 이때는 ft의 값이 2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ft의 값이 3이겠지. 그 다음에 이 접하는 점 딱 요 점에서는 어때? 그 전에 딱 여기 접하기 전에 있는 요 구간에서는 ft가 4겠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 다음에 딱 이 접하는 곳을 지나는 직선일 때는 어때? 이때는 ft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위에일 때는 어때? 이때는 ft가 다시 4가 됐다가 또 딱 꼭지점일 때 이때는 어때? 이때는 복잡해졌네. 요거는 ft가 3이겠지. 그 다음에 그것보다 위로 올라갈 때 요때는 ft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요때가 이제 ft 그래프가 가장 복잡할 때겠지. 보면은 t에 따라서 ft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보자 했는데 이게 요 점일 땐 언제지? 마이너스 4잖아. 마이너스 4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점일 땐 언제지? 이 점일 때는 t가 얼마일까? t가 딱 교점일 때는 k를 2를 넣으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x가 딱 1이 되겠다. 그지? x가 1일 때니까 여기에다가 x는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은 어떻지? 이게 마이너스 k인데 지금 k가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맞지? 오케이. 요걸 기준으로 이제 그리면 되는데 마이너스 4 전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계속 2일 거잖아. 근데 딱 마이너스 4가 될 때는 어때? 여기에서 3이 되겠지. 그랬다가 그것보다 조금 위일 때는 이제 4가 되겠지. 그러다가 딱 마이너스 3일 때, 즉 이렇게 접할 때는 어때? 3이 되겠지. 그랬다가 그때부터 그 위로 잠깐 구간은 또 4가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딱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 값일 때는 3이 되겠지. 그랬다가 그 위로부터는 쭉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도 리미트 t가 a로 갈 때 ft의 값은 수렴하지 않는 곳이 세 군데나 있지. 이거는 a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일 때 수렴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 값은 a가 이런 값이 아닐 때만 수렴하게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만족하는 k가 없다. 지금 어디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든 논리를 다 습득하고 이해를 해줘야 돼. 아주 꼼꼼하게. 다음 마지막 케이스를 봅시다. 마지막 케이스는 4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겹쳐버리는 거야. 조금 더 확실히 겹치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이때는 아까보다 그냥 k가 쭉 k가 우리가 4보다 클 때를 받고 이때는 뭐야? k가 이때는 마이너스 4가 아니지 딱 4일 때 아닌가? 그지? 딱 4일 때. 왜냐면은 요것도 플러스 4겠지? 오케이. 요거가 플러스 4가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4보다 작은 걸 받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 받고 그럼 k가 2보다 작을 때겠네? 왜? 이 k가 방금은 본 거는 이렇게 딱 접할 때 봤잖아. 그치? 접할 때를 봤으니까 이때 k가 2였으니까 이것보다 더 k가 작으면 즉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 크겠지.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에서 y절편이 이때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의 케이스를 보겠다는 거야. 맞지?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의 y절편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그치? 요 y절편 값이. 그때 이제 ft를 한번 재봅시다 라는 거지. 그러면
지우개가 어휴. 그러면 이제 FT를 한번 재보면 이때 FT는 이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기가 애매한 게, 일단 이거는 구체적으로 잴 수가 없지. 여기서는 FT가 또 2인 건 알겠는데 요 사이 구간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FT가 4잖아, 그지? 근데 뭐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겠지. 이게 막 정확히 꼭지점이랑 딱 만나는 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리미트 t는 a로 갈 때 ft의 값이, 요 값이 항상 수렴하냐? 아니지. 따라서 만족하는 k가 없다. 그래서 근데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가지고 푸는 거는 굉장히 바보고 실전에서 이렇게 풀면 안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논리적으로 이때만 되겠구나 라고 골라낼 줄 알아야지.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딱 있잖아. 그래프를 그렸어. 일단 당연히 맨 처음 문제로부터,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k랑 x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x는 0, 여기서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다 라는 거에서 이런 도형들이 나온다는 거까지 끌어내는 거는 솔직히 그거 못하면은 안 된다. 그걸 할 수 있다 라고 쳤을 때, 해냈다 라고 쳤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은 이건 고정되어 있잖아. y는 x 마이너스 4, 이 그래프는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이걸 점점 위로 올려보면서 언제 완전히 수렴하게 될지를 찾아봐야지. 그게 그리고 대부분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굳이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 계산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그것마다 다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물론 지금은 FT의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익히는 단계로서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임은 마땅하나,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이걸 그냥 차츰차츰 올려보면서 이때는 FT가 여기서는 2가 될 건데 여기선 0이 되고 여기선 다시 2가 되고 중간에 1인 구간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FT가 수렴하지 않겠구나를 판단하고, 여기서 점점 요 그래프, 즉 이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k잖아. 요 마이너스 k 값을 올린다. 즉 k 값을 내리면 이 y절편이 올라가겠지. 이 그래프, 이 y절편을 올리면서 언제 FT가 수렴할 수 있을지 딱 그 부분만 관찰해가지고 k 값을 내면 되지. 무슨 말이야? 그래프를 점점 올려. 그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때 여기서 FT가 어느 순간에도 2가 되겠구나를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럼 이때만 구체적으로 k 값을 구해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맞지? 그리고 나서 당연히 다음 케이스를 봤을 때 그냥 쭉 그려보기만 해도 FT가 계속 이었다가 중간에 어쨌든 FT가 변하는 곳이 있구나. 뭐 3이 됐든 4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계속 변하지 않아야만 모든 값 A에서 리미트 T가 A로 갈 때 FT의 값이 수렴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수렴하지 않게 되는, FT가 변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런 그림을 제끼는 거지. 계속 올려보면서 관찰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수렴이 될까? 이렇게 딱 접할 때는 수렴이 될까? 이런 경우를 계속 올려보면서 그림만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딱 이때만 K 값을 구한다. 이때 K 값이 4다. 그지?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의 문제 풀이에는 정확히 이 그림만이 있을 거야. 알겠지? 상위권 학생의 풀이에는 이 모든 과정의 계산이 없고 정확히 이 그림만 있을 거라고. 알겠지? 이 그림만 있고 딱 정답 찍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알겠지? 다만 이건 문제 풀이일 뿐이고 실제로 연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다 연습해보는 게 당연히 좋은 훈련이 되겠지?